자리가 좀 끝에 한 자리 비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제 자리예요. 네. 한 가지만 옆으로 넘겨주시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첫 곡을 잘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끼리? 네. 자, 여러 가지 평들을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신선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제작진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뮤지컬 제이미가 지난 4일 드디어 아시아 초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을 올린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제이미 연출을 맡고 있는 심서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시아 초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긴 하지만 런던과 영국의 지방 공연 투어 이외에는 거의 다른 도시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공연이라서 이 작품이 어떻게 관객한테 다가갈까 정말로 많이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도 했는데 성황리에 저희가 그래도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과 위해서 굉장히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제이미 얘기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매우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네, 첫 공연 올렸던 날이 너무 기억나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시국이 온 세계가 아픈 이 시점에 제이미 공연이 많은 위로와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공연장에 첫 공연해 주셨던 뜨거운 관객들의 열기를 체감을 하고 앞으로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공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 자체가 너무 밝고 에너지가 있어서요. 아마 휴가 떠나기 조금 불안하신 이 시국에 저희 제이미 공연으로 휴양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무가 이현정입니다. 네, 저희 연습실 분위기부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모든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정말 좋은 에너지와 좋은 열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게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열기를 느끼러 꼭 LG 아트센터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첫 곡을 마치신 소감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첫 곡, 네, 7월 4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좀 받은 날이고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프닝 무대가 끝난 다음에 들려오는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울컥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는데 이 아름다운 뮤지컬 제이미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관객분들 때문에 저희 그 첫날 그 첫 회 공연 때 그 관객들 마음껏 저희가 연습한 거에 뭔가 새로운 또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공연했던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메꿔주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뮤지컬이 온 국민이 정말 우리 제이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뉴스들, 드라마들, 연예인들도 만나자마자 제이미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에서 제이미 역할을 맡은 조건입니다. 일단 저희 4명의 제이미 뮤의 전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성황리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올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고 공연 올린 이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행복한 공연을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두가 제이미에 대해서 소리치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이미 역할의 신주열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힘든 시국에 그래도 공연장에 와서 재밌게 공연을 관람해주는 관객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과 공연을 하면서 같이 만나면서 또 되게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무대 위에서 시연하는 과정 동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너무너무 밝고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되시면 극장에 와서 제이미를 다 같이 응원하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말하는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많이 와주신 기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공연을 올렸을 때 이 작품이 영국에서 너무나 뜨거운 호응과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한국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그 대사 가사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마스크 다 끼고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되게 마음을 먹고 오셨을 텐데 충분히 즐기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연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관객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첫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정말 이 공연이 끝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MJ입니다. 제이미 역을 맡은 MJ인데요. 첫 공연도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첫 뮤지컬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연습할 때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더 재미있게 그리고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이미라는 뮤지컬 작품을 많은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고 이 에너지를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에서 제이미 역을 맡은 유이스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그 MJ 형처럼 뮤지컬 세계에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떨렸는데 정말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성황리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제이미의 이야기는 정말 저희 배우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놀러 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받도록 할게요. 네, 저쪽에 있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계속 들고 계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한국일보 김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 제이미 네 분께 특히 두 분은 또 첫 도전이시기도 하고 조금씩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무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이미를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또 오디션 과정도 되게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어머니께는 아들 자랑 좀 듣고 싶어요. 내 아들의 매력이 내 아들마다 매력도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딱 생각나는 게 일단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고 제이미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펼쳤던 잡지 에메랄드빛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이미라고 크게 써져 있었고 오디션 공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 작품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부대 안에서 오디션 준비를 했고 22시면 취침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적 댄스와 그리고 마음속으로 노래 넘버 가사와 대사를 달달 외워가면서 네, 사실 밤늦게도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신거울이 없이 커피포트에 미친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규예방을 써서 오디션을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내가 인상 깊게 심사위원분들께 남겨야 되는 나의 간절함이 뭘까 하다가 제가 집에 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딱 레드 힐이 보이길래 그거를 또 군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디션 현장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을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님들께 제이미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완전 소중하고요. 너무 꿈만 같고요.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첫 공도 무사히 올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이미 뉴의 전설을 진심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월일 거예요. 아마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오디션 공고를 보고 이 뮤지컬이 뭘까 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로 검색하면서 실제 오리지널 공연을 좀 짤막짤막하게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춤과 노래와 어떤 드라마가 너무 다채롭게 꾸며져 있는 그런 재미있는 뮤지컬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참여하면 저렇게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배우분들처럼 뭔가 신나게 놀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도 오디션을 보면서 처음으로 오디션장에 이렇게 되게 짙은 화장과 분장과 이태원에서 산 아이를 신고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만난 모든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다 밝고 이 공연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고 그렇게 또 공연이 올라왔을 때 관객분들도 너무 이 공연을 완전 소중하게 봐주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흡족하고 꼭 끝나는 날까지 어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제이미께서 또 얘기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네, MJ입니다. 일단은 제이미라는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일단 제이미라는 친구가 너무 이제 학생 역할이어서 더 재미있게 보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무 신박하고 새로워서 내가 표현했을 때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 해서 궁금해서 뭔가 너무 제이미에게 몰입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단체 연습 끝나고 이제 혼자서 남아서 제이미 영상도 많이 보고 연습해서 오디션 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뭔가 제이미라는 캐릭터에 더 몰입되고 더 빠져들어서 제이미라는 친구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이미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저의 재능과 끼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목이 많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은 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저를 어필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뭔가 뮤지컬을 통해서 저의 그런 넘치는 에너지를 잘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제이미라는 작품의 오디션을 한다고 들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이미 작품 이제 신곡을 보면서 정말 저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이제 소년이 살아가는 그런 성장 과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드리고 싶어서 꼭 제이미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치는 끼 잘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들을 많이 두셨어요, 그렇죠? 네,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랑 전에 저도 지난 2월에도 저도 오디션을 갔거든요. 네,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예요. 뒤에 계신 세 분이 엄청 무서워 보였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제가 그때 맘마미아 투어 공연 중이어서 싱글맘으로서 완전히 젖어 있을 때 싱글맘인 또 역할로 오디션을 보게 돼서 굉장히 그
오디션을 보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추운 2월을 맞네요. 우선 저희 히스마보이 노래 부르다 보면 계속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4명의 아들이 있어 자꾸 내 아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있어서 뭔지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들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정말 조금도 비슷한 성향이 없는 아들 4명 때문에 연습하는 오늘 누구지? 권이네? 오늘 뒤옆에 이러다가 막 이렇게 제가 저희 엄마의 또 본성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들 4명 때문에 제가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웃을 때도 있고 엄청 많이 울 때도 있고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고맙다는 말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4명의 제임이 진짜 정말 뭐 작품마다 뭐 트리플, 더블 캐스트들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로 4명이 정말 달라요. 사실 저희 연습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그런데 와서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정말 건희, 주엽이, 명준이, 민기 연습실에서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정말 그 짝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 누구네 정말 언니 말씀처럼 오늘은 누구네 하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히즈마이보이의 가사 중에 그 순수하고 착한 아들이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정말 4명이 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넷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건이가 또 맏형이고 민기가 막는데 서로 막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막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연을 직접 와서 보시면 정말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최소한 4번 이상은 보셔야겠죠. 네, 그 매력을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학부모님 2분 모셔놓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요, 손 들어서 주시면, 네, 우리 마이크를 여기부터 먼저라고 잠시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고요. 그 연출님하고 4분의 제이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연출님께서는 이제 주엽 씨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아이돌 출신이시잖아요. 그 춤과 연기가 다 되는 분을 뽑아야 해서 이렇게 뽑으신 건지 이제 캐스팅하게 된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 제이미 분들께는 빨간 하이힐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조건 씨는 종종 이제 힐 신고 이제 춤추는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힘드신지 또 나머지 분들은 힐 신고 이제 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분, 어떤 상태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그 제가 제임이라는 역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혹은 제임이가 가져야 될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밝게 전달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공연을 보신 분도 계시고 공연을 보러 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이미가 단순히 어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런 얘기를 전달한다기보단 이 아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그 아이의 고민이 즐겁게 전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행동이나 어떤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명준이와 그다음에 민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용기 플러스 제임이 가져가야 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용기였거든요. 이 세상이든 시선이든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이든 그 용기라는 것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4명의 배우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엽고 그런 에너지가 모든 관객들한테 전달이 돼야 저는 이 드래킹이라는 소재를 우리 관객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지점에서 저는 뭐 권희 배우님이든 주엽이든 그 다음에 민기든 명준이든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제가 같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기현 씨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어떻게 보면은 이 뮤지컬을 통해서 처음 힐 신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딱 신고
한 5분? 5분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신고 나서 느꼈죠. 아, 여성분들이 힐 신고 이렇게 또 일을 하실 때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고, 항상 그래서 힐 신고 연습할 때 제이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힐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힐 신을 때마다 저는 축구화를 신는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새로운 정말 답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힐을 신고 이제 공연 준비를 하면서 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요? 네, 혹시 힘들었던 얘기해 주시고.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빨간 구두가 굉장히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발끝이 좀 물집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아파가지고 샤워할 때 따가워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신으면서 적응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발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힐을 신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을 때만큼은 제가 무슨 뭐 비욘세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신고 좀 무대를 한번 휩쓸어 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잠깐 손을 들어주셨는데 여기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낸시랑 MJ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데뷔 후 첫 뮤지컬에 도전하게 됐는데 뮤지컬로 데뷔하자마자 타이틀로를 맡게 됐는데 사실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J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역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부담감도 확실히 많긴 했는데 부담감이 많은 만큼 이제 같이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하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피해를 최대한 절대로 드리면 안 되겠다는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혼자서 그냥 밤새도록 대본 보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레디입니다. 네, 저도 아까 이제 심서린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용기가 제일 이제 죄송합니다. 용기가 제일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용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절대 도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용기 하나만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 일단은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정말 멋있는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감독님들이 항상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항상 새겨 들으면서 저의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를 항상 인지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건 씨한테 하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넘어갔었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힐 댄스 퍼포먼스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요. 사실 조건의 페르소나는 힐이에요. 저는 조건으로서 하이를 신으면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상승하고 뭔가 저도 모르고 있던 잠재된 뭔가 끼가 훨씬 더 솟아오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희열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대 위에서 제이미가 운동화보다 왜 힐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더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힐 댄스도 추고 또 제이미에서도 이제 빨간 레드 힐을 많이 신긴 하지만 저도 이제 무릎도 아프고 내가 하도 이제 예능에서 이제 깍번으로 골반도 많이 털어가지고 골반도 아프고 근데 하지만 더 오래오래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서 평소에 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오랫동안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앞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국제방송의 김보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공연 잘 봤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조건 씨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드래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이미 공연을 보고 관객분들이 제이미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신서림 연출가분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시아 초연을 한국에서 하게 됐고 게다가 그거 연출을 처음 맡으신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이미라는 캐릭터를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이미에서 드래키는 사실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뭔가 국한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은 세상의 평면에 맞서는 모든 제이미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공연인데, 사실 음악의 힘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공연을 연습하고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드래퀸 혹은 뭐 정체성을 떠나서 정말 이 공연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편견에 맞서 싸우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연습에도 임하고 했었는데, 드래퀸은 단순히 여자 남자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래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페르소나를 창조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드래그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자, 남자 이렇게만 국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이미도 꿈이 드래그퀸이 될 수 있고 뭐 힐 신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제이미에 대한 꿈에 대한 열정과 편견에 맞서는 그런 자유분방함과 그리고 또 제이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다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저한테는 그 제이미라는 작품을 또 아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 한국에서 처음 할 때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이 제이미라는 작품이 한국 관객들을 만났을 때에 대한,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떨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 영국 소년의 이야기가, 이 소재가 과연 한국 관객들한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너무나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제이미에 대해 받아들이지, 사실 어떤 뭐 드래킨이 됐든 뭐 엄마 아빠의 어떤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온전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이 아이를 응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저는 약간 너무 희열을 느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과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연을 하더라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각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캐릭터들, 이 엄마와 아들과 이 드래킨들과 그 다음에 이 학생들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그 셰필드의 이 느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관객들한테 전달이 될까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각색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사실 그 얘기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제이미 혹은 아시아 초연이든 이걸 통해서 가치 판단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물론 어떤 시절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남을 판단할 때 자기 가치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그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온전히 그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인정해 줄지 바라보고 응원할지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서 제이미를 응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이미들을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에서 그 다음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검은색 옷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또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뉴스 윤차연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김문정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 위에서 굉장히 멋있는 공연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실은 저기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지휘랑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저 안에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게 어떤 건지 일단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음악이 현장에서 바로 연주가 되고 그게 또 춤과 같이 이어지기엔 굉장히 딱 맞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무대와 그 시간을 조율하시는 건지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박자가 좀 엇나갈 경우는 어떻게 그런 걸 다시 조정하는지 과정을 알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이미라는 캐릭터와 또 제이미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일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또 그걸 어떻게 음악에 녹아내셨고 또 연주자님들과는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또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 최정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실은 제이미가 저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자기 자식이 뭔가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또 그런 동시에 아들을 지지해주고 싶은 엄마가 되셨던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엄마들, 그냥 너가 그런 세상을 마주하지 않길 바라는 엄마들이 있는데 혹시 어떠한 엄마가 되실 것 같나요? 말이 네, 이렇게 질문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음악 감독님의 역할에 대해 쭉 말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화려한 무대 뒤에 또 위의 공간을 눈여겨보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보이는 공간에서 연주자랑 있지만 사실은 백스테이지 뒤에서 무대 감독님 이하 많은 크루분들이 또 공연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아시다시피 저 2층에 8명의 밴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씬에 따라서 저희가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려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살짝 뒤를 돌아보시면 저기 배우 이쪽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보시면 객석에 모니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저 모니터에 저를 계속 감시하는 네, CCTV 같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연 내내 감시하는 저 카메라가 있고요. 배우들은 저 카메라를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흘끔흘끔 보면서 사인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제 앞에 항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저 크기의 모니터로 배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명이 들어가면 팔로우라고 하죠. 조명이 들어가면 빛이 번져서 배우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하얗게 번져버리면 그때는 그냥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정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배우들의 숨소리 하면 노래를 시작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고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무대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호흡을 다 입고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행위가 생기더라도 같이 제가 제이미 배우들을 비롯 모든 배우들에게 같이 노래하는 거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듀엣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있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모니터와 카메라. 그러고 마음적으로는 배우들과 쌓인 신뢰감을 의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또 저기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고 가고 있고요. 밴드랑 다른 앙상블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와 또 저 모니터에서 영상 모니터에서 나오는 제 그 손짓과 또 고개짓으로 그 이번 제이미 같은 작품은 컨덕 피아노라 그래서요. 제가 피아노도 연주하면서 지휘를 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은 만약 비상시에 컨덕터가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또 기계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사고를 일으킬지 몰라서 백업 시스템이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한테는 철렁하는 순간이 몇 번 올지 모르지만 관객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체감이 안 되시지 않을까.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잘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이미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휴식과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옥죄면서 막 계산을 하면서 타이밍을 너무 막 맞추면서 이런 부담감이 없이 제이미의 음악은 굉장히 이지 리스닝 파퓰러 음악이거든요. 연출님이 용기를 주축으로 해서 제이미를 캐스팅하셨다면 저는 이들이 갖고 있는 파퓰러한 그루브감을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다행히 세 분이 또 그런 음악을 즐겨 하셨던 분이고 잘 표현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 신주엽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게 소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판단을 해서 저는 그 어느 작품보다 굉장히 즐기면서 제 자신이 휴식을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드라마를 좋아하죠. 드라마에 저도 최정원 씨, 김선영 씨와 같은 나이대로서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 많아서 삼박자가 주로 다 두루 갖춰진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들 또 엄마가 한 명 더 계셨네요. 네. 자, 또 질문 이제 엄마에게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도 딸아이가 비슷한 또래의 딸아이가 있어서 연습하면서 또 대본 보면서 나도 좀 마가렛처럼 살았던 부분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가렛은 더 많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용기내지 못하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힐을 사주고 생일날 17살 생일날 그리고 사람들 다 보라 그래. 그리고 엄마 내가 창피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할 때도 그렇지 않다고 이게 너는 가장 평범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멋진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마가렛은 있고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좀 딸아이가 아침에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래 더 자. 행복이 중요한 거야. 대신에 저녁에 공부 많이 하자. 그래. 뭐 하고 싶은 거 엄마 나 그냥 오늘 여행 떠나면 안 돼. 갔다 와. 대신에 빨리 와. 돌아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조금 안도시켜주고 그래서 다 경험할 수 있게 대신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져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를 좀 많이 알려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저도 처음 엄마가 돼봤었고 그리고 그런 거를 경험해서인지 사실은 제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보다 더 하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딸아이에게도 더 배려심 있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더 많이 옆에서 지켜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강의사 한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손 들어주시면 선생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네, 저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고요. 저는 4명의 제이미님과 안무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안무 감독님께는 이 공연에서 좀 안무를 하시면서 좀 주요하게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4명의 제이미에게는 사실 이제 배우시고 가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시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미 역을 하시면서 좀 공감대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시면서 공연하시면서 어떤 공감대를 좀 느끼셨나 궁금합니다. 네, 먼저 안무가님께 질문해 주셨어요. 뮤지컬 제이미는 스트릿 댄스를 비롯해서 보그 스타일 여러 가지 댄스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춤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흔히 뮤지컬에서 좀 볼 수 없는 춤 장르였고요. 그래서 오디션 때부터 좀 이쪽 스트레이트 쪽으로 좀 탁월한 친구들을 뽑고 싶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 연기를 다 삼박자로 다 갖춘 친구들을 뽑고 싶었고 그런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내내 이제 혹시 자칫 이제 댄서들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저희 11학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연기를 하면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좀 그것에 좀 중점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댄서로만 보이지 말고 배우가 무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에 좀 중점을 뒀고 또 이번에는 칼군무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칼군무를 할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의 사랑과 채찍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춤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많이 보이지 않았던 보깅, 락킹, 뭐 여러 가지 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보는 재미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명의 제이미분들에게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제이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 자신을 찾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연예인 활동, 가수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긴 오랜 연습생 생활도 했지만 32년 동안 뭐 살면서 세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으로서도 그렇고 제이미로서도 그렇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용기를 내서 걷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 추억 이런 뭔가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진짜 과거에 난 이렇게 행복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면 과거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것처럼 제이미도 진짜 저희 제이미 공연을 보시면 정말 탄탄한 드라마가 또 있고 또 음악의 힘도 있고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있고 정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에 있는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서 네, 제이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도 자신감과 행복과 또 사랑과 평등과 여러 가지 무지갯빛처럼 찬란한 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저는 이 뮤지컬 제이미를 참여해서 공연을 올리는 이 시점까지 사실 이 제이미라는 역할에 참 고마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난 그냥 나니까 그리고 그냥 새로운 나로 가는 거야.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다. 되게 어떻게 보면 닮은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제이미처럼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제이미의 선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나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프리티가 얘기를 해줘서 아 그렇구나 그거에 동요돼서 된 것도 아니고 휴구가 도와줘서 그거에 동요돼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들은 제임이라는 인물이 아 그럼 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구나 이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런 부분을 공연을 하는 이 과정 연습 때까지도 제가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제임이한테 많이 힘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힘든 날에도 와서 연습을 했을 때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언가를 또 다시 나로서 다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공연을 올려서 관객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 게 사실 너무 많이 느껴져서 이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께 이 힘든 시기에 정말 큰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9월 11일까지 합니다. 네, LG 아트센터 많이 와서 보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이미를 하면서 저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100에서 저를 한 10 정도를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제이미 역할을 하면서 뭐 한 50, 70까지 저의 모습을 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한번 또 되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공부도 됐고 그리고 또 제이미 생각을 하면서 그 제이미 분의 그 용기와 그리고 그 메시지 그런 부분도 함께 뭔가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작품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이미 작품이 학생들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17살이면 이제 꿈을 한창 많이 꾸고 이루고 싶어 하고 싶을 나이인데, 저도 사실 이제 가수라는 직업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약간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약간 감정 속마음을 잘 얘기를 못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용기를 내서 좀 더 남들에게, 그리고 내 속마음을 뭔가 더욱더 표현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준 작품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진짜 도전을 하고 용기를 갖고 많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작품을 꼭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심선이 연출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하실 때 관람 포인트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다르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출로서 자신감 있게 관람 포인트는 모든 장면, 모든 순간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와 이 노래와 이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 음악이 모든 관객들한테 행복과 또한 도전과 용기를, 그리고 응원을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로 오늘 제가 제 이름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저는 뮤지컬 배우 CJW입니다. 네, MJ가 있고 레디인데 저는 CJW. 그리고 제이미 하는 동안은 저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네, 아름다운 작품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프리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숨막힐 정도로 행복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 베풀고,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겐 다 제이미처럼 보여요. 도와주고 싶고 제 거 다 주고 싶어. 너무 감독님께서 오바라고 하는데 저 진심입니다. 관객 모두가 제 아이인 것처럼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이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엄마. 아이고, 네. 자, 이것으로 뮤지컬 제이미 프리스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들 인사하시고 이제 자리로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